O'Malley gave me jacket, I put it on, and then I was happy. I have a new, beautiful, good-looking jacket, you know, and that's it. And he got mad. I don't know why. He was mad about me. 벤텀급은 UFC 모든 체급을 통틀어 밸런스가 가장 좋고 경쟁이 치열한 체급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만에 복귀한 세우도가 랭킹 3위를 차지한 것을 제외한다면 11위 우마르까지 걸을 타선이 하나도 없는 정말 빡센 라인업이죠. 또 현재 스털링이 패더급을 기웃거리고 있고 메라비 스털링과의 대결을 원치 않기 때문에 체급 회전의 측면에서 오말리가 스털링을 잡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션 오말리는 다른 무술이 아닌 MMA가 베이스인 현대 종합격투기를 대표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죠. 레이 로빈슨부터 라샤드 에반스까지 최고의 타격가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슈가의 계보로 잇는 변칙적이고 다양한 스킬셋을 가졌지만 동시에 정교하고 감각적인 현재 UFC에서 독보적으로 스타일리시한 파이팅을 하는 선수입니다. 한 선수의 타격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확도, 파워, 스피드, 맷집 등 몇 가지 복합적인 능력치가 기준이 되는데 오말리와 같은 경우 타격의 정확도와 스피드가 아주 뛰어난 케이스입니다. 먼저 오말리는 평균 신장이 172cm인 벤텀급에서 180cm의 키로 아주 길쭉한 파이터죠. 그만큼 긴 리치를 통해 상대로부터 거리를 멀게 잡을 수 있고 킥들을 뿌린 직후 사이드로 빠져버릴 수 있는 좋은 리듬의 경기 운영을 하는 선수입니다. 또 아주 창의적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나오는 변칙적인 킥들도 아주 위협적입니다.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지만 현대 격투기에서 긴 리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타격의 측면에선 리치가 길다면 앞손으로 다가오는 상대를 밀어 거리를 벌려주고 뒷손으로 그대로 받아줄 수 있다거나 상대의 뒷손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앞손을 컨트롤해주고 자신의 뒷손 적중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오말리의 컨비네이션은 깔끔한 원투이죠. 그리고 원투를 집어넣기 위해 오말리가 하는 대표적인 셋업은 시선 페이크가 있습니다. 오말리는 일단 스위치를 자주 해주기 때문에 뒷손이 나오는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운 데다가 시선 페이크에 잠시라도 타이밍을 뺏기게 되면 아주 민첩하게 거리를 죽이며 원투가 떨어집니다. 이런 섬세한 페인트가 눈에 띄었던 대표적인 경기는 에디 와인랜드전이었습니다. 와인랜드는 경기 내내 오말리의 킥과 인앤아웃에 시선을 뺏기다 보니 아주 작은 동작인 어퍼 페인트의 반응에 가드가 내려갔고 한 발짝 늦게 반응하는 바람에 뒷손 단발을 허용하고 말았죠. 종합격투기에서 찰나의 타이밍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치가 긴 선수들이 유리했다면 제임스 빅과 스테판 스트루브는 이미 챔피언으로 은퇴했을 겁니다. 단순히 길기만 해선 안 되죠. 리치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으려면 거리 외에 다른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오말리가 리치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요소는 바로 스피드입니다. 오말리는 여유롭게 좌우로 움직여주다가도 민첩하게 상대와의 거리를 죽일 수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킥거리 밖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떨어지는 타격을 주고 빠지는 스킬이 뛰어나죠. 한 선수의 인앤아웃이 좋다는 것은 타격 포인트에 도달하기까지 잔스텝으로 민첩하게 거리를 죽이고 오프닝을 찾아 잽을 집어넣는 능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말리의 인앤아웃은 다른 선수들과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UFC에서 대표적으로 인앤아웃이 좋은 선수를 꼽으라면 시를간,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 로버트 위테커가 떠오르는데 이 선수들은 빠른 스텝을 기반으로 상대의 타이밍을 뺏는 잽싸움이 좋은 선수들이죠. 하지만 이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오말리는 잽싸움이 장기인 선수가 아닐 뿐더러 위험을 최소한으로 하는 스웨이나 백스텝을 기반으로 한 다소 이기적인 파이팅을 구사합니다. 즉 인스텝과 함께 잽을 주고 빠지는 것보다 속도를 기반으로 인앤아웃 페인트 혹은 킥으로 상대를 끌어들이고 들어오는 상대에게 카운터를 집어넣는 카운터 타입의 선수라는 것이죠. 와인랜드에게 스피닝킥을 준 오말리는 무리해서 들어가지 않고 레프트를 노렸습니다. 아마 와인랜드가 한 발짝 더 들어왔다면 뒷손이 닿았을 거리였고 인스텝으로 페인트, 다시 바디킥, 따라오는 와인랜드를 체크로 받아줍니다. 알메이다에게 역시 킥 컨비네이션을 주고 잽으로 베이팅, 전진을 강요한 후에 뒷손을 깔끔하게 집어넣었습니다. 파이바도 인스텝의 타이밍을 뺏기다 보니 뒷손의 반응이 한 박자 늦고 말았는데 이처럼 오말리는 킥이 아주 좋은 선수이지만 타격의 대부분은 상대를 끌어들여 카운터를 집어넣기 위함입니다. 결국 케이지를 넓게 사용해주고 스피드와 정확도가 뛰어난 타격가인 오말리가 자신이 좋아하는 거리와 리듬으로 경기를 풀어가게 내버려둔다면 끌려갈 수밖에 없고 무리한 어드밴스 타이밍에 카운터를 헌납하게 된다는 뜻이죠. 오말리와 같이 감각적인 파이터라고 한다면 코너 맥그리거, 앤더슨 실바, 자빗이 떠오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길쭉하고 타격 스킬이 뛰어난 선수들이지만 동체 시력과 반사신경에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갈수록 기량이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내구력이 좋지 못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말리는 부상이 아주 잦은 선수로 UFC 222에서 만장일치로 승리를 하였음에도 누워서 인터뷰를 했을 만큼 데미지가 있었고 치토베라, 알메이다전 부상,
작년엔 무릎 부상까지 악재가 겹쳤습니다. 오말리는 앞발에 무게가 많이 실리는 스탠스를 취하고 빠른 중심 이동이 강점이기 때문에 스타일과 부상 부위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이처럼 다리의 내구도가 확연한 약점이지만 스털링이 레그킥으로 오말리를 공략해주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털링은 폭발력이 장점인 선수가 아닐 뿐더러 레그킥의 빈도가 높지도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오말리가 킥으로 스털링의 기동성을 줄여줄 가능성이 많고 스탠스 스위치가 편한 오말리를 상대로 무리하게 킥을 노리다가는 오히려 킥 타이밍의 카운터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스털링의 입장에서는 오말리를 잡아줘야 하는데 오말리를 가둬주는 것은 패트리안이 어느 정도 해법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패트리안은 오말리의 스위치에 계속 스위치를 하며 평행으로 이동해 주었고 옥타곤 중앙을 계속 차지했습니다. 바디킥으로 밀어주고 크게 서클링해주는 오말리를 일직선상에 서서 따라가지 않고 곧바로 케이지 중앙으로 이동, 다시 밀어주는 것의 반복이었죠. 억지로 추격하기보단 빠지는 방향 그대로 바디킥을 내주고 다시 가둬주기를 반복하다 보니 덕분에 오말리는 얀의 압박을 벗겨내기 위해 평상시보다 더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트리안 정도의 타격 테크닉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세우도전에서 경기 초반 옥타곤 중앙을 잘 차지해 주었고 레그킥보다 컨비네이션을 통한 바디킥의 빈도가 훨씬 높은 스털링이 오말리를 밀어줄 수 있는 루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연히 레슬링 게임일 텐데 스털링은 그라운드 컨트롤은 정말 좋지만 옥타곤 중앙에서 드라이브를 통해 상대를 넘겨버리는 선수는 아닙니다. 등으로 상대를 들어버릴 수 있는 완력과 순간적인 폭발력이 좋지 못하다 보니 대학 레벨에서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의 경우의 수를 예상해보자면 첫째, 스털링의 좋지 못한 버릇, 머리부터 집어넣고 들어가는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다가는 오말리의 킥 혹은 니 카운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말리는 보기보다 객관화가 잘 된 선수죠. 그래플링을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대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데 완력이 부족해 컨벤셔널 테이크다운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워낙 센스가 좋기도 하고 하위에서의 움직임 자체는 수준급입니다. 경기 초반에 하위에 깔린다면 경기를 던져버리는 악수가 될 수도 있지만 라운드 후반이라면 과감한 태클 카운터를 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스털링의 바디킥과 케이지 커팅으로 오말리를 가둘 경우입니다. 패트리안은 오말리를 가두고 더블렉으로 재미를 많이 봤죠. 하지만 스털링이 패트리안처럼 오말리를 뽑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바닥으로 끌고 가기만 한다면 컨트롤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패트리안전에서도 케이지를 몇 번이나 잡고 뱉었던 오말리를 상대로 완력이 부족한 스털링이 억지로 뽑아내려 무리를 하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털링은 링네임 펑크마스터처럼 언더훅을 판 상태에서 백을 타고 상대를 컨트롤하는 테크닉이 가장 큰 장기인 선수이기 때문에 스크램블에 집중해 최대한 끈적한 그래플링 싸움으로 끌고 갈 수 있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서브미션 캐치를 노릴 기회가 나올 수 있겠죠. 끝으로 이번 경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는 서로의 컨디셔닝일 거라 생각합니다. 스털링은 수술과 재활 후 패트리안전과의 2차전, 세우도전에서 5라운드 끝까지 스마트한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반면 오말리는 하이페이스로 경기를 끌고 갔던 패트리안전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는데 평상시라면 깔끔하게 빠져버릴 수 있는 타격거리에서 오히려 타격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챔피언십 라운드가 첫 경험이 될 오말리에게 스털링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저분한 양상으로 경기를 끌고 가 후반에 피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좋겠고 오말리의 입장에서도 후반으로 갈수록 가드가 떨어지거나 불필요하게 백을 내주고 머리부터 받고 들어가는 좋지 못한 습관이 있는 스털링이기 때문에 언더훅을 잽싸게 파주고 상체를 얼마나 컨트롤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털링은 과소평가된 챔피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매하게 타이틀을 따낸 만큼 자신이 증명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말리의 입장에서도 스타일상 스털링이 가장 해볼 법한 상대이기 때문에 타격으로 최대한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대회 시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